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면 무죄인지에 대하여 실제 사례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 아시지요?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독일인이고 2차 대전 당시 최종 계급은 상급 돌격대 중령이었고 유대인을 유럽 각지에서 폴란드 수용소로 향하는 열차에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실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직후 신분을 2번 위조하였지만 미군에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자 아이만은 수용소를 탈출하고 한 번 더 신분을 위조한 후 이탈리아로 도주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르헨티나에 도피하여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0년 5월 11일 저녁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곽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압송되었고 1961년 4월 11일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정에서 공개 재판 후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유골은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정되었던 대학 강의를 취소하고 미국의 교양 잡지 뉴요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만의 재판을 취재합니다. 취재의 결과를 종합해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유대인 학살에 큰 역할을 한 아이만이 악마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는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아이만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는 현장에서 유대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묵묵히 인정했고 내면 어디에선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 정책에 대해 당시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은 명령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이만은 자기가 전생에 걸쳐 칸트의 도덕 철학에 따라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 철학은 맹목적인 복종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아이만은 자신이 유대인 압송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칸트의 도덕 철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으며 또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자기 행위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아이만의 변호사 세르바티우스는 피고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피고가 당시 존재하던 나치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둘째, 그가 기소당한 내용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공식 행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셋째, 복종을 한 것이 그의 의무였고 넷째, 아이만을 예루살렘 법정에 세운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형 면제법에 따르면 납치가 일어나기 직전인 1960년 5월 7일에 그에 대한 형법의 적용이 만료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독일에서 사형제도가 무조건 폐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한 아이만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명령을 거부하면 즉시 총살당할 것이고 명령에 복종하면 후에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손자는 군명 유소 불수, 즉 임금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자는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을까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왜 손자가 임금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